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꾸빼시의 핑크색 안경이고요. 저자는 프랑수와 르로르, 출판사는 마시멜로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안경 제조사 꾸빼시. 옛날에 꾸빼시란 정신과 의사가 살았다. 그는 사람들한테 핑크색 안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주변을, 자기 자신을, 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 이를테면 이들에게 새로운 안경을 만들어주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다. 아니 꼭 새롭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환자들이 평소 끼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망치게 만드는 안경보다는 삶을 덜 암울하게, 덜 왜곡되게 보게 해주는 안경을 만들어주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꾸빼시는 환자들에게 과도한 핑크색 안경을 만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안경은 예컨대 딱 한 잔만 더 라고 하다가 어느새 눈알이 뱅뱅 돌아가도록 술을 마시게 되듯 정면으로 대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말이다. 게다가 과도한 핑크색 안경은 흥분 상태의 환자들로 하여금 장난치는 듯한 기분으로 자기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급기야 경찰서나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또는 분명 의심하고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 모두를 착하다고 믿어버린다거나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과도한 핑크색 안경을 고집해선 안 될 테니 꾸빼시는 사람들이 스스로 적당히 핑크색을 띤 안경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고자 했다. 요컨대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나쁘지도 않다고 여기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쩌면 좀 더 노력을 기울이거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정말 성실히 노력했는데도 문제가 영 풀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적당한 핑크색 안경을 원한 것이다. 꾸빼시는 가령 당신에게 맞는 핑크색 안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책을 써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 책에서는 그는 자신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하려 했다. 물론 꾸빼시 특유의 이야기 방식으로 말이다. 하긴 그런 책을 쓴다 한들 심리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이 상담 자체를 대신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마당에 정작 꾸빼시 자신은 본인에게 맞는 핑크색 안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야기, 꾸빼시와 폴린의 안경. 하지만 꾸빼시는 자신에게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일을 하다 보면 도움을 받고자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종종 제대로 돕곤 했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폴린만 해도 그랬다. 폴린은 예술적 재능을 지닌 젊은 여성으로 큰 출판사에서 일했다. 그녀는 책 표지를 담당했는데 때로는 책에 담긴 이야기에 잘 부합하는 사진을 고르기도 하고 디자이너에게 적합한 그림을 그리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책 제목의 글자체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일도 폴린의 몫이었다. 요컨대 그녀는 사람들이 책 표지만 보고서도 어떤 내용이 담긴 책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책을 뒤적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 꾸페 씨에게 자기가 맡은 일을 설명하기 위해 폴리는 표지 작업을 맡아서 진행했던 책 몇 권을 가져왔다. 꾸페 씨는 이내 그녀가 자기 일에, 다시 말해 책을 완전히 읽지 않고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적합한 표지를 기획하는 일에 상당한 재능을 지녔음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폴린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그 외 다른 생활에서 항상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그녀는 동료들이 언제나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사는 분명 그녀가 제안한 표지 아이디어를 선호하고 채택하는데도 말이다. 때문에 폴리는 가끔 회의 시간에 발언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자기 아이디어는 신통치 않다고 지레 겁을 먹기 때문이었다. 비록 회의가 끝날 무렵 다른 사람이 그녀가 품고 있던 아이디어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꾸페 씨가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한다. 당신이 제안한 표지가 자주 채택된다면 그건 당신 아이디어가 괜찮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그건 나한테 비교적 쉬운 책들이 할당될 때나 그런 거죠. 그럼 당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을 땐 마음이 어떤가요? 그럴 땐 내가 그리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죠. 이쯤 되면 독자 여러분들도 눈치챘을 것이다. 대체로 폴리는 성공을 거뒀을 때는 운이 따라준 덕분이라거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대로 실패했을 땐 모두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탓이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꾸페 씨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폴린이 이를테면 두 쌍의 특수환경을 갖고 있어서 늘 슬픔에 잠겨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는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을 엄청나게 확대하는 돋보기 안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성공을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쥐고 볼 때처럼 무척이나 작게 보이게 만드는 안경인 것이다. 꾸페 씨는 폴린에게 또 다른 사례들을 들어보라고 하며 그녀가 가진 이러한 시각이 어떤 불편한 일들을 야기하는지 본인 스스로 서서히 깨닫도록 이끌었다. 동시에 그녀가 습관적으로 끼던 이 두 종류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변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안경을 찾아내도록 도왔다. 꾸페 씨는 하지만 폴린의 돋보기 안경이 적어도 직장에서 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실수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사람들이 폴린에게 책 표지를 보여줄 때면 그녀는 누구보다도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 간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꾸페 씨는 그녀가 적어도 이 한 가지 장점 때문에라도 그 돋보기 안경을 내내 지니고 있어도 무방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끔씩 두 사람은 폴린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보곤 했다. 어린 시절이야말로 우리가 주변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안경을 만드는 시기니까. 폴린의 아버지는 직장을 자주 잃었고 언제나 술에 절어 지냈기 때문에 어린 폴린은 아버지가 학교로 자기를 찾으러 올 때마다 창피했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가 술 취한 걸 알게 되니 싫었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암튼 폴린은 아버지가 술을 마셨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결국 폴린의 어머니는 남편을 나무라는 데 지친 나머지 딸까지 책망하기 시작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폴린은 엄마가 때로는 꼭 제 애비처럼 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꾸페 씨는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깨달음 1.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돋보기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지 말라. 깨달음 2. 당신의 성공과 장점을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듯 과소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안경을 바꾸는 일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몸에 익혀야 하니까. 꾸페 씨는 그래서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점을 일깨우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꾸페 씨와 로날드의 안경. 꾸페 씨의 환자들이 모두 폴린처럼 호의적이라곤 할 수 없다. 예컨대 로날드는 폴린과는 사뭇 다른 안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의 안경은 자신이 거둔 뛰어난 성과는 마치 돋보기를 대고 보는 것처럼 확대시키고 자신이 예외적인 인물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입증해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가끔 맞닥뜨리는 실패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못난 사람들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축소해버리곤 했다. 로날드의 아내는 남편의 이 같은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때문에 로날드는 그 무렵 아내와 이혼 수속을 밟는 중이었다. 꾸페 씨가 처음으로 그를 알게 되었을 때 로날드는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자녀들을 만났다. 그의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그와 접촉하는 상황이었다. 로날드는 자신이 놓인 처지에 몹시 화가 나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로날드는 요구르트며 자동차 같은 제품들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광고 전략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에서도 좀처럼 집중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광고회사 부장이었다. 아내가 부도덕하고 배은망덕한 괴물이고 더할 나위 없이 멍청한 여자라고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어대는 로날드의 말을 들어주다 지친 그의 친구들은 정신과 의사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다. 부인이 떠나게 된 일을 놓고 볼 때 당신의 책임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꾸페 씨가 물었다. 내 책임이라뇨? 로날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초리로 꾸페 씨를 쏘아보며 버럭 소리를 높였다. 나 참, 선생은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자칫 꾸페 씨는 로날드에게 사실상 자기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니 어서 다른 곳에나 가보라고 말할 뻔했다. 실제로 이날 진료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꾸페 씨는 차마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정신과 의사라면 의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갖게 된 데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 누구도 자신의 인성 또는 안경을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만 한다. 꾸페 씨는 그가 수줍음 많이 타는 유학생이던 시절 미국에서 은사 중 한 분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선택하지 않는다. 꾸페 씨는 로날드를 진료할 때 이 말을 자주 떠올려야만 했다. 로날드는 첫 진료 때도 그랬지만 진료 시간에 늦게 도착해서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흥분된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15분 동안 주차할 자리를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차하기 힘든 곳에 진료실을 차린 겁니까? 꾸페 씨에겐 이 말 한마디로도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어쨌든 꾸페 씨는 점차 로날드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그렇게 되자 비로소 로날드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려면 우선 로날드가 이혼 과정과 같은 실패 경험을 돌이켜보도록 도와야 했다. 아울러 그가 평생토록 짓밟았던 인물들이 자기보다 덜 뛰어나고 재능도 덜한 사람들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예민하고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때론 그에게 대들거나 그보다 더 자주 그에게서 도망칠 궁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했다. 화가 난 로날드는